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수구를 뚫는 일을 하고 있었죠. 냄새도 나고 또래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여서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저랑 같은 하는 분들 중에 6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며 말이죠. 그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서 일을 하시곤 하수구 배관을 안 막히게 하는 기술을 발명한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어르신의 초대로 어르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주 누추하고 좁은 방이었어요. 거기는 어르신의 아내와 예쁜 30대 초반의 딸과 20대 중반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일은 조금하고 발명만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은 너무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 어르신은 저와 딸을 이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어르신의 딸이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잠시 쳐다보다가도 이내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께서는 딸에게 당신과의 만남을 제안하셨고 딸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딸은 예의상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어깨는 경직되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딸은 곤란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아빠, 저 그런 생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바라볼 때마다 딸은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당신을 칭찬하며 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셨지만 딸은 당신을 보는 눈길에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딸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자주 웃으며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평소 일할 때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머리도 신경 써서 손질했죠. 어르신의 집에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때로는 고심 끝에 고른 과자 상자나 꽃 한 송이 같은 것들이었는데 미경 씨에게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며 건넸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나는 대화를 나누며 내 삶과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하수구 일을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잠시 흥미를 느끼는 듯 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한 번은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잠깐 내 눈을 바라보며 네, 그렇군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혹시 주말에 산책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답하며 말을 돌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그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나 취미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있으세요? 라며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나서 곧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께 물어보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과일을 사서 집에 들고 갔어요. 미경 씨,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나와 깊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또한 내가 그녀와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께 집에 자주 들러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어요. 어르신이 허락하신 후 나는 주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르신과 함께 발명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틈틈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종종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도 얻었어요.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미경 씨,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저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내 진심 어린 표현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여전히 나와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 함께 거리를 걷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우리는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도 나를 향해 미소를 더 자주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지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장인어른의 오랜 꿈이었던 발명품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말씀하시던 배관 막힘 방지 기술을 거의 완성해 가고 계셨고 그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가정 형편상 투자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저는 이 발명이 장인어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힘들게 개발해 오신 이 발명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재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믿기지 않는 듯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고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위야, 이렇게 큰 결정을 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장인어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여보, 이거 여보가 하수구 뚫어가며 힘들게 번 돈이고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는 하시는 것마다 망했었어요. 괜찮아. 나도 이거 발명하시는 거 지켜보고 확신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야. 며칠 후 우리는 함께 투자 절차를 진행했고 장인어른의 발명품은 마침내 공장에 생산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하셨고 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가정과 장인어른의 오랜 꿈은 하나의 목표 아래 더 끈끈해졌고 저 역시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발명 투자에 이어 아내의 동생인 처남이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흔쾌히 뒷바라지를 결심했습니다. 처남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큰 부담이 되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처남과 장인어른이 주저하며 나에게 부담을 줄까가 망설일 때 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남, 너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전부 맡을 테니 공부에만 집중해. 처남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부담드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기만 하면 돼.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 학기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를 지원하며 처남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매번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며 나의 지원에 보답했고 나는 그가 의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남이 차츰 의학 지식이 쌓여가고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이룬 작은 기적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발명품이 세상에 나오고 난 후 그 기술은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주문들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기업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장인어른의 발명품은 시장에서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성공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과 나는 회의실에 앉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위,
내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어. 나는 그냥 내 발명에 매달려 있었을 뿐인데, 내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모든 것은 장인어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사위, 이제부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은 너라고 생각해라. 나는 내가 한 선택과 결정들을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 잘 이끌어줘.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감사와 믿음의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장인어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회사를 키워오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회사는 큰 성장을 거듭했고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유대는 가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늘 나를 믿고 응원해 주셨고 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평소처럼 회사에 나와 일을 돌보시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들은 안타깝게도 장인어른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잠시 말을 잃었고 곁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빈자리가 주는 충격과 허전함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께서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나는 그가 없는 회사와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조용히 감사와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장인어른,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회사를 잘 지켜가겠습니다. 장례식 후 나는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가르침과 신뢰를 마음 깊이 새기며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그분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내 남은 삶의 사명임을 깨달으며 앞으로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장모님과 처남이 회사에 대해 의논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회사를 계속 이끌 것이라 생각했던 나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위, 나는 이제 회사를 팔고 싶구나. 이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편히 지낼 때가 됐다고 생각해. 장모님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놀라며 장모님을 바라보았지만 이어 처남이 자신이 품고 있던 계획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예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의료계에서 큰 뜻을 품으셨고 저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대규모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처남은 눈빛을 빛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병원을 세운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가족 모두에게 큰 유산이 될 거예요. 나는 처남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키워온 회사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끊임없이 회사를 팔아 병원을 세우는 것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설득했지만 나는 장인어른께서 남긴 유산을 떠나보내는 일이 가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 그들의 제안과 장인어른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처남의 강한 뜻을 따라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쌓아온 회사였기에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가족의 미래와 처남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매각한 자금은 처남의 큰 계획에 따라 대규모 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갖춘 곳으로 지어졌고 우리 가족이 이어갈 새로운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나에게 병원의 이사 직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님, 병원도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잖아요.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형님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형님 없이는 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하며 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사로서 나는 병원의 재정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분야와 병원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담도 느꼈지만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료진과 경영진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처남과 나는 병원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협력했고 장모님도 자주 병원에 오셔서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은 지역 내에서도 명성이 높아졌고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이 안정되고 점차 명성을 쌓아가던 중 처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회의나 병원 행사에서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 처남과 몇몇 의사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 발길을 멈췄습니다. 처남은 웃으며 의사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이사님이지만 원래 하수구 뚫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사실 경영은 하시지만 병원의 흐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는 마치 내가 병원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듯한 말투로 비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의사들도 은근히 웃으며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나를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결정 사항을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내 자리도 점차 외딴 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일부러 나를 무시하거나 하수구 일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니 병원의 시설 문제는 맡겨도 될 거예요. 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씁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선택했던 길이었지만 점점 내가 병원에서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하고자 했던 병원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결국 처남을 찾아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거야? 너를 의사 만든다고 잠도 안 자고 일해왔었어. 그리고 이 병원을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잊은 거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처남은 나를 보며 피곤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걸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은 이제 제 영역입니다. 형님은 하수구나 뚫던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할 말을 잃었지만 처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은 이제 돈도 충분히 벌었고 병원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손 털고 남은 여생이나 즐기세요.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펑펑 쓰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병원은 제게 맡기고 형님은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노력과 신뢰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참담한 기분이 들었고 처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깊은 경멸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처남과의 갈등 끝에 나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처럼 이번에도 가족의 지지를 기대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아내나 지금 병원에서 처남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처남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병원 운영에서 나를 점점 배제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다위, 나는 내가 많이 도와준 거 알아. 그런데 이젠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병원은 어쨌든 처남이 이끌어갈 곳이잖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돼.
놀라움과 실망 속에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조차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나도 오빠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우리도 조금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병원을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한 세월과 희생이 이렇게 가볍게 무시되는 것에 깊은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결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복도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용히 걸음을 옮기자 아내가 병원의 부원장과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둘은 너무나도 가까이 서 있었고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부원장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친밀한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처남과 뜻을 맞추어 나를 병원에서 배제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부원장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 노력이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 같아 서늘한 배신감과 참담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처남과 아내, 그리고 장모님까지 나를 배제하며 무시하는 상황에 분노와 상실감이 가득 찬 나는 결국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작성해 주셨던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그 차용증은 장인어른께서 혹시 모를 미래의 상황을 대비해 내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워질 때를 염려해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장인어른의 꼼꼼한 필체로 예? 이 돈은 내가 사업 초기 사위에게 차용한 금액이다. 사업이 성장한 뒤 충분히 갚지 못했으니 언젠가 갚아야 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동안의 내 헌신과 희생을 고맙게 여기셨고 혹시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용증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어른과 함께 쌓아온 회사와 가족을 위해 애썼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차용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믿음과 배려를 되새기며 나는 이 차용증을 통해 가족에게 내 존재와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고 그들이 내게 가했던 부당한 대우에 맞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작성해 주신 차용증을 꺼내고 나서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법정 최고이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고 이자를 더한 금액은 시간이 흐르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원금 자체도 큰 금액이었지만 몇십 년에 걸친 이자율을 적용하니 금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둔 이 차용증이 이제는 나에게 그들의 무시와 배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이 차용증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내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장인어른께서 남겨주신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차용증을 본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처남은 입술을 무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내 앞에 다가와 조용히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들의 태도에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빌고 매달리는 모습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의 상처와 배신을 뒤로하고 이혼을 결심했고 법적으로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내가 이룬 재산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내 삶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는 만족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 장인어른, 당신은 내 아버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규모만 작아졌을 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